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내과 의사 이민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사 후 30분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습관이 건강을 조금씩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에 몇 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은 위장을 자극하고 어떤 행동은 혈류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저 좋을 거라 믿고 해왔던 습관들이 오히려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꼭 아셨으면 해서입니다. 우리 몸은 식사 직후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혈류의 흐름이 달라지고 위장의 소화 작용이 시작되며 체온과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민감한 시간대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소화불량, 빈혈, 사고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더 조심해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경험한 수많은 환자들 중에도 식사 후 습관 하나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식사 후 30분 동안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나도 저거 매일 하는데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앞으로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주변 분들께도 이 내용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영상을 우연히 접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철분 흡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피와 차는 탄닌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마시는 커피나 차는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바로 마시는 커피나 차가 왜 문제일까요? 식사 후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다면 커피나 차가 그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탄닌 성분은 식물성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율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철분이 중요한 영양소로 작용하는 식사 후에는 커피나 차가 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커피와 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포함된 커피나 차를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복통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완료되기 전에 카페인으로 인한 자극이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커피나 차를 마시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고 일정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려는 이유는 그 속에 포함된 향긋한 맛과 카페인의 자극 때문입니다. 이 맛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식사 후 바로 마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커피나 차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식사 후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대신 30분 이상 기다리기를 권장합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완료된 후 커피나 차를 마시면 위장에 미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고 싶다면 소화가 잘 된 후에 마시고 철분 보충제와의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커피나 차의 대체 음료로 레몬차나 생강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에 도움을 주고 철분 흡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허브차와 같은 음료는 건강에 이롭고 식사 후 마시기에 부담이 적습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는 대신 물을 먼저 마시고 입을 헹구는 방법도 좋은 대처법입니다. 물이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며 커피나 차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커피나 차를 30분 이상 기다린 후 마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과일은 대부분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식사 후 바로 섭취하면 혈당 급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당이 풍부한 과일을 바로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결국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과일을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섬유질이 많지만 식사 후 바로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장 불편이나 소화 불량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바로 먹으면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과일의 당분이 빠르게 혈류로 흡수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식사 후 과일을 바로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은 그 자체로 좋은 비타민과 영양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타이밍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먹는 과일은 비타민의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과일의 당분이 체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을 먹을 때는 식사 후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면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 급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섭취하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과일을 식사 후에 먹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을 섭취하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린 후 과일을 먹으면 혈당 급상승을 피하면서 건강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일을 먹을 때는 저당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에 도움이 되며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과일을 먹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물을 마시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과일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소화에도 이롭습니다. 또한 과일을 슬로우 푸드처럼 천천히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당분이 혈류에 천천히 흡수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을 바로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사 후 양치질은 보통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 특히 산성 음식을 먹은 후에는
치아의 표면이 일시적으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음료와 같은 산성 음식은 치아의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쉽게 마모됩니다. 치아의 에나멜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으므로 이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의 보호막을 잃게 되어 치아가 마모되거나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산이 치아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양치질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치질을 바로 하려는 유혹을 피하고 적어도 30분 이상 기다린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면 치아 표면이 복원되면서 양치질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치아 마모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 후 양치질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양치질은 30분 이상 기다린 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면 치아 표면이 다시 단단해지고 양치질을 해도 에나멜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면 음식물 찌꺼기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구강 내 세균도 적절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로 양치질을 하고 싶은 경우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치질을 할 때는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말고 가볍게 칫솔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가글을 사용하여 입안을 헹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글은 양치질 전후에 사용하여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치아에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피하고 입안을 헹군 후 시간을 두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은 대처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치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바로 운전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에 운전하는 것이 소화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잠시 운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소화기관에 집중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 중 사고를 초래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과식을 했을 때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졸음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진행될 때 위장이 커지면서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이로 인해 운전 중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피로가 쌓이면 반응 속도나 기민한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며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운전하는 것은 배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바로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 중에 졸음이 오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순간 반사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식사 후 운전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운전을 피하려면 식사 후 30분 이상 충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운전 중에 집중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가벼운 간식으로 소화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운전하기보다는 짧은 산책이나 휴식을 통해 소화를 돕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운전이 불가피하다면 다음 식사는 가볍게 해결하고 음식을 많이 섭취한 후에는 잠시 쉬고 나서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오면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잠시 눈을 붙이는 것도 좋은 대처법입니다.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도 피로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 운전 전에는 음료수나 물을 충분히 마셔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 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운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특히 과식을 했을 경우 위장에 많은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혈액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분배되지 않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지만 이때 위장에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식사 후에 바로 목욕을 하면 기분 좋게 몸을 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화불량과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 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는 것은 몸에 부담을 주게 되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 후 목욕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후 목욕을 하려면 3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두고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목욕을 하면 소화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목욕을 할 때는 적당한 온도의 물에서 몸을 담그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 목욕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화가 끝난 후에 진행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건강한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과도한 음식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을 통해 식사 후 목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소화 후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나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고 양치질을 하며 운전이나 목욕을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예상보다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소화는 우리의 몸과 뇌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행동이 소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대처법을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바로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의 대처법을 따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커피나 차를 피하고 양치질을 바로 하지 않으며 운전과 목욕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화기계 건강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고 피로감을 줄여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여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 후 30분 동안의 여유를 가지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행동들이 쌓여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돌봐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대처법을 실천하여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세요. 이제부터 식사 후 30분 동안의 행동에 더 신경을 써서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식사 후 행동 습관에 대해 함께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보세요. 건강한 습관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한 작은 변화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 후 30분 동안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나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이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실천하면 모두가 건강해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더 나은 건강을 위해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